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대운에서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들어오는데 이거 좋은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에서 사주 원국이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 그것이 좋은 것인지 그 현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3년간 불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사주에 불이 없는 분들은 이제 내 인생도 활활 타오르겠구나 하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지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사주는 5가지 기운,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생화하고 극하면서 인생의 흐름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오행의 구성 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나 화가 많고, 어떤 사람은 금과 수만 가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토 하나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 그 작용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의 마주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조용했지만 돌이 떨어지면 물결이 일어나죠. 그 물결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는 내 사주의 전체 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사주팔째 없는 오행이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다만 나를 의미하는 일감마다 그 효과나 현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길어지니 공통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오행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건강상 특징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오는 현상들은 그 운이 들어오는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힘이 많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금이 없는 사람에게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은 결단력, 판단력, 절제, 현실 감각, 규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금이 없는 사람은 결단력 및 마무리 부족, 현실성 결여, 객관화의 부족, 자기주장 부족, 재물 관리에 어려움의 특징을 가집니다. 건강 면에서 보면은 금이 없거나 이제 금이 과다한 사주의 사람은 폐나 기관지 같은 호흡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운에서 금 기운이 들어오면은 평소 감성적이고 느긋했던 사람이 갑자기 현실적인 면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일은 돈이 안 되니까 그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성의 회로가 작동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에너지가 처음 들어올 때는 낯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감성적인 내가 스스로와 싸우게 돼요. 왜 이렇게 냉정해졌지? 나답지 않은데. 이런 내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금기운이 처음 들어올 때 흔히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번에는 불의 기운, 즉 화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화기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화는 생명력, 열정, 추진력, 그리고 사회적 표현을 뜻합니다. 발산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에 화가 없는 사람은 타인을 잘 의식하지 않고 출세와 권력, 경쟁에 대한 욕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다 보니 우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 화가 없거나 화가 과다한 사주는 심장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운에서 화 기운이 들어오면 그동안 내면에서만 고민하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앞장서서 발표를 맡거나 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불기운이 너무 낯설면은 쉽게 과열됩니다. 감정이 쉽게 폭발하거나 의욕이 앞서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불이 내 인생에 처음 들어온 만큼 온도 조절을 배워야 하는 시기예요. 불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나를 태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없는 오행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흙의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에게 불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화생토, 즉 불은 흙을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흙에 불이 더해지면
흙이 넘치고 단단해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없던 오행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의 기운, 즉 수기운이 없는 사람을 볼까요? 물이란 흐름, 감정, 직관, 그리고 수능의 힘입니다. 사주에 수가 없으면 행동력은 좋으나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주에 수가 없으면 내가 가진 자산, 명예, 권력 등을 세워나가지 않게 꽉 붙잡고 저장하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에 수가 없으면 사고 활동, 경험과 과정, 이타심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건강에 관련해서는 수가 없거나 수가 과다한 사주는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는 비뇨기과 여자는 산부인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운에서 수 기운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감정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죠.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다 못해 과해져서 우울증, 심리적 압박감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물의 기운이 결국 내 마음에 유연함을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이건 정답이야 라고 단정하던 사람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음은 나무의 기운, 즉 목 기운이 없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목 기운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며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 기운이 없는 사람은 목이 가진 특징들이 약해지고 성장이 더디고 새 출발에 약한 특징을 갖습니다. 현실적이고 가치에 집중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특성을 갖습니다. 말투도 상당히 직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생겨도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목이 없는 사주나 과다한 사주는 눈, 간, 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운에서 목 기운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관심 분야나 취미가 생기는 등 멈춰 있던 인생에 갑자기 싹이 트듯 변화가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인생이 풍부해지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보다는 나의 미래, 나의 행복에 관심이 생깁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멘토나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들어오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과 기회가 생깁니다. 문제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면 쉽게 꺾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감당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성장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흙의 기운, 즉 토 기운이 없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흙은 안정, 현실, 실속, 그리고 신뢰의 기운이에요. 토 기운이 없는 사람은 중심이 잘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작은 잘하지만 끝맺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데 토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많이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광고나 디자인과 같은 직업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실 없는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가 없으면은 내 마음을 타인에게 너무 쉽게 노출하게 되거나 본심과 달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토 기운이 없거나 과다하게 되면 소화기, 위, 피부, 당뇨, 암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으로 토 기운이 들어오면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커집니다. 새로운 일을 힘있게 추진하기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운이 들어오면은 처음엔 갑갑하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빠르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게 막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멈춤의 훈련입니다. 내가 그동안 흘려보내던 것들을 붙잡고 정리하라는 신호예요. 이 시기에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인간관계를 정비하면 그 뒤에 인생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렇듯 없는 오행이 들어오는 건 단순히
결핍을 채워주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잘 안 되니까 답답하지만 결국 그 언어를 배우고 나면 내 세계가 훨씬 넓어집니다. 명리학 박재환 선생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 사람은 불편을 통해 배운다. 결국 그 불편은 성장의 통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인간관계가 흔들리거나 일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건 새로운 에너지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없는 오행의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합니다. 익숙한 세상에 머물면 안전하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없는 오행이 들어오는 그 시기야말로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내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깨우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오행의 운이 들어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내게 부족했던 에너지가 새로운 것을 배우러 오라고 보내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겠지만 그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주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